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황금알을 낳는 병아리. 아주 먼 옛날 시원스런 산등성이가 둘러쳐진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 장시내와 한의사 김시내가 살고 있었어요. 가운데 흐르는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이들 가족은 겉보기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 좀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사인 김 씨는 평생토록 가난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뭐 하나 걱정 근심 없이 해맑은 미소만 한가득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거짓말 한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그가 만난 아내 또한 꾸밈없는 정실한 처자였어요. 이들 부부는 약방을 운영하면서 좋은 약재를 다리고 끓여 몸이 허약한 이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침술은 사람들에게 꽤나 낯선 것이었음에도 남편 강 씨는 쓰러진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침술에 나름 일가견까지 있었더랬지요. 하지만 개울 건너 대장장이 장 씨는 김 씨와 달라도 한참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벌은 돈을 구두쇠처럼 아껴가면서도 꽤나 알짜배기 부자가 되기까지 평생 동안 거짓말의 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장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홀어머니가 소송에 휘말릴 때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보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잘못은 어머니가 한 것임에도 마치 아닌 척 거짓말로 발뺌하는 모습에 그만 충격을 받고 만 것이었지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그 장 씨의 부인은 되려 살면서 거짓말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교묘한 거짓말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지요. 돈이 더 많은 쪽으로 붙는 건 당연했고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악덕 변호사와도 같은 일이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랬다 보니 그녀의 주변에는 앙심 품은 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조차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장 씨의 집까지 쳐들어온 이들 때문에 장 씨 부부는 집 뒷문으로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도한 곳은 글쎄 개울 건너의 김 씨 집이었어요. 저 잠시 실례 좀 해도 되겠소? 아니, 대장장이 장씨 어르신 아니요? 이 한밤중에 어인일이신지요? 지금 이이가 뒷간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저도 애가 들어섰는지 속이 뒤집힐 것 같아서 말이지요. 거짓말이 입에 붙은 장 씨 아내였어요. 가뜩이나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김 씨였기에 이들 부부를 집안으로 들인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장 씨 부부의 행방을 어떻게 알아챈 건지 그 안갚음을 하려는 이들은 김 씨의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장씨 부부가 이쪽으로 지나갔다던데 뭔 일이 있어? 다짜고짜 쳐들어온 이들의 김 씨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입을 오물거리기만 하던 김 씨는 결국 평소 솔직한 대로 장 씨 부부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뒷간에 있는데요. 아니, 근데 다들 왜 그러십니까? 잔말 말고 비키쇼. 이내 뒷간으로 향한 이들은 장 씨 부부를 강제로 끌어내더니만 관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 부부는 결국 곤장 5대씩을 맞고 풀려날 수 있었지요. 이후 장 씨와 마주친 김 씨는 그때 잘 숨겨주지 못한 미안함에 말을 이었습니다.
장씨, 그때 일은 정말 내가 미안했소이다. 하지만 장 씨는 말없이 돌아설 뿐이었어요. 사실 대장장이 장 씨는 그간 김 씨가 필요로 하는 침을 직접 쇠를 녹여 만들어주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믿기만 한 장 씨였기에 그날부로 거래를 끊은 것은 물론이요. 장 씨의 아내 또한 김 씨 부부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작부터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알고 있던 터였건만 이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눈치인 것이었지요. 이런 와중에 이들 두 부부는 그것도 한날 한시에 아주 경사스런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낳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한의사 김 씨의 아들 영다리는 너무도 자주 우는 통에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웃기도 참 자주 웃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얜 이리도 감정 표현이 잦은 것일까요? 글쎄 말이오. 하지만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소? 헌데 이와 달리 대장장이 장씨 아들 덕구는 태어나자마자 잠깐 운 것이 전부요. 잘 웃지도 잘 울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키우기는 덜 힘들다지만 뭔가 미심쩍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얘는 왜 이리도 조용한 걸까? 뭐 벌써부터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오. 아니, 어린애가 무슨 고민이 있어 조용하답니까? 그냥 표현이 서툴러 참 좋기만 한데요. 뭐 그런 걸로 걱정을 다 한다요? 이런 날들이 제법 흐른 어느 봄날, 67살이 된 이들 두 아들은 동네 친구로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대장장이 장씨 아들 덕구는 우리 집엔 손바닥만한 풍뎅이가 산다. 진짜 엄청나게 큰 풍뎅이가 있다고. 하며 설레발을 치는 것이었어요. 이에 김씨 아들 영달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니네 집에 진짜 그런 풍뎅이가 있단 말이오? 아, 그럼 당연하지. 너도 얼마 전에 봤으면서 모른 척하기야? 사실 영다리는 그 덕구가 말한 풍뎅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풍뎅이란 덕구의 집 뒤쪽에서 자라고 있던 커다란 독버섯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바탕에 흰 무늬가 덕지덕지 박힌 그야말로 대왕 독버섯인 것이었지요. 이윽고 이런 덕구의 거짓말들은 동네 꼬마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곧 아이들은 그 장씨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던 덕구는 너희들은 집 밖에서만 봐야 해. 아니면 풍뎅이가 놀라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여길 봐봐. 하며 바닥에 놓인 천을 들추니 풍뎅이 무늬의 독버섯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큰 풍뎅이다. 이렇게 동네 아이들은 덕구의 말을 믿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도 이런 거짓말로 장씨의 아들 덕구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제법 큰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덕구와 영다리는 여느 때처럼 구슬치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요? 대장장이 장씨 아들 덕구는 한의사 김씨 아들 영다리의 구슬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매번 바뀌는 구슬이 자기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영다리의 구슬 중 하나가 이제껏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크기에 영롱한 빛까지 내고 있던 것이었어요. 지난번 아버지하고 갯벌에 나갔다가 이따만한 조개를 주웠는데 말이지. 아, 이걸 입속에 딱 품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바닷가에조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장씨 아들 덕구였습니다. 이에 더욱 셈이 난 덕구는 그 구슬을 뺏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었지요. 그럼 빨리 구슬치기 해보자고. 내가 오늘은 그걸 꼭 내 걸로 만들라니. 이에 씨굿던 한의사 김씨의 아들 영다리가 곧 대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커다란 진주 구슬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있던 구슬마저 몽땅 다 빼앗겨버린 덕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른 영달의 애비 김씨가 아이들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니들 또 구슬치기 하는구나. 아, 근데 우리 아들 영다리가 또 다 땄나 보네 그려. 아니, 넌 누굴 닮아서 이리도 재주가 좋은 것이더냐. 근데 덕구는 또 다 이렇는가 보네. 이런 김씨의 말에 입이 삐쭉 나와버린 덕구는 두툼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 비벼대는 영달의 아비를 향해 자그마한 인상을 찌푸려 댔어요. 그러자 그려. 살다 보면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지. 그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너도 언젠가는 그 한두 개 정도는 딸 날이 있을 것이여. 아이고, 근데 이놈 봐라. 우리 아들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요놈 아주 골이 단단히 났네 그려. 아이고, 요놈 봐라. 영달의 아비 김씨는 덕구가 귀엽다는 마냥 볼따구도 마구 꼬집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럼 우리 영달이 아빠 무등 타고 집에 들어가 볼까나? 아들 영다리를 무등 태운 채 집으로 향하는 김씨였어요. 이에 덕구는 양만 더 바싹 오른 채 씩씩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냥 천진하기만 할 어린아이였건만 그 조그만 속의 화가 금세 가라앉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때 속옷이 삐져나온 상태로 마당채를 돌아다니는 지 어미를 본 덕구는 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대장장의 아버지에게 화풀이하듯 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그 영다래비 약방 아저씨가 말입니다. 글쎄, 아들 덕구의 말을 다듣고 난 대장장이 장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더니만 영다래비 김씨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보소, 영다래비. 당장 이리 안 나오쇼. 그러자 놀란 눈이 된 김씨가 대문을 열며 나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요? 동네가 다 들썩거리 계시리? 당신이 내 마누라한테 치근덕거렸다면서? 당신 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요?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라요? 우리 애가 다 봤다는구만. 어디 훔쳐볼 것이 없어. 남의 집 안 사람 속옷을 훔쳐봐. 당신 정말 잡혀가고 싶은 거요? 그렇습니다. 대장간 아들 덕구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 영다래비 김씨가 자신의 어미 속옷을 훔쳐봤다며 없는 소리를 해댄 것이었어요. 내 당장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내일 관가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야. 빨리 바른 대로 말하네? 아니, 이 양반이 머리를 다쳐도 단단히 다쳤나? 대체 내가 뭘 훔쳐봤다는 거요? 오전 내내 일하다 방금 들어온 사람한테. 계속되는 실랑이에 동네 사람들도 모여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달 애비 김씨는 여지없이 남의 집 아내를 탐하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까지 매도될 위기에 놓인 것이었지요. 잠시 후 보다 못한 김씨 아내와 동네 아녀자들까지 나서서 이들의 싸움을 만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영달의 애비를 보건대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만무할 거란 생각에서였지요. 일단 집으로 돌아간 대장장이 장씨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아들 덕구를 째려봤습니다. 필시, 네가 본 것이
정말 맞는 것이지? 아, 그렇다마다요. 그러자 장 씨는 아내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어요. 내 저놈을 관가에 일러 바치고 아주 이 동네에선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다. 두고 보라고. 한편 영달애비 김 씨는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장 씨는 뭔 정신으로 다가와서 저런 행패라냐? 전생에 무슨 우리 집안하고 왼수가 아니고서는 말이지. 그런 아버지의 말에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영달은 자신의 커다란 진주 구슬을 들고선 덕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네 애비한테 없는 소리 하지 말란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을 전부 다 없던 얘기라 이실 찍고 하면 내 이 구슬하고 나머지 따간 구슬도 몽땅 다 돌려줄 테니까. 그런데 이런 영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진주 구슬을 냅다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덕구였어요. 내가 무슨 소리라든 이깟 구슬 따위로 그러는 것 같더냐? 난 본 것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런 걸로 날 꾀려들면 니네 집만 벌을 받을 것이야. 내 이런 구슬 따윈 말로 줘도 필요가 없다고. 네가 이런 짓거리 한 것까지 내 죄다 말해버릴 테다. 이에 고개를 떨군 영달은 땅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줍더니만 힘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지 애비가 누명 쓴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며 마냥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려 다 나 때문인 것이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이때 지게에 짐을 가득 싣고 마주쳐오던 한 보부상이 이런 영달의 모습을 보곤 궁금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린 것이 뭐가 그리 슬퍼서 걸으면서도 울고 있는 게냐? 키우던 똥강아지라도 저승으로 간 것이요. 이에 눈물을 닦아낸 영달이 이제껏 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보부상이 아니 또 그런 일 해결은 내 주특기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이걸 해결해 주라고 이 집신 두 짝이 날 이 마을로 데려온 것이었나 보군 그래. 그럼 걱정 말고 네 집부터 어여 안내해 보거라. 요상실한 보부상의 말을 들은 영달은 곧 자신의 집으로 그 보부상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 영달애비 김씨는 아내한테서 박대를 당한 채로 대문 밖에 쪼그려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아저씨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구만요. 신이 난 영달의 목소리에 놀란 눈이 된 김씨가 그 보부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들내미는 얼른 구슬을 몽땅 갖고 나오고 아비 분께서는 엽전이 있는 대로 몽땅 이리로 갖고 나와 보시구랴.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다면서 동네 아이들도 좀 싹 다 불러 모아 주시구려. 이후 대략 한 시즌 정도가 흘렀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보부상은 곧 마을 아이들이 애워싼 길 한복판에서 항아리 3개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틈에는 그 대장장이 장씨의 아들 덕구도 끼어 있었더랬죠. 자, 그럼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잡수고 오셨소. 오늘 아주 재미나고 진기한 물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말이요. 여기 이 항아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을 단번에 알아맞춘다는 아주 신기한 항아리 올시다. 이 안에다 대고 자신의 목소리와 이름을 들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 아주 기막힌 선물까지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 점쳐준다고 하니 누가 와서 한번 제일 먼저 해보시겠소? 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보부상은 근처 아이들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거기 멀뚱이만 서 있는 너. 그려,
네가 와서 한번 해볼라는가? 주막집 아들 봉평이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기만 하던 봉평이가 나무 밑둥색이 반지르르하게 감도는 항아리 앞에 멀찍이 서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느 하나를 골라낸 보부상이 그 항아리를 봉평이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이 항아리 주둥이에 대고 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봉평이는 곧 그 항아리 주둥이의 입을 가까이 가져가더니만 난 노기랑의 아들 노봉평이다. 이에 순간 항아리를 얼른 들어올린 보부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나? 하고는 금세 항아리를 뒤집으니 글쎄 그 항아리에서 커다란 구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항아리를 귀에 가져간 보부상이 그려, 봉평이는 요즘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 항아리가 내준 구슬로 친구들과 맘껏 잘 놀으라 하는구나. 그러자 근처에 있던 아이들과 어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질 따름이었어요. 이를 본 덕구도 당연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쪽 편 구석에 있던 한의사 김씨와 그의 아들 영달도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지요. 그럼 또 누가 해볼라는가? 그러자 순간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보부상이 가리킨 아이는 바로 한의사 김씨의 아들 영달이었어요. 그럼 너도 얼른 여기 항아리 중에 하나를 골라보거라. 항아리 하나를 골라 그 주둥이에 얼굴을 디미는 영달이었습니다. 난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한의사 김율의 아들 김영달이다. 순간 또 보부상이 바로 뒤집어낸 항아리에서는 글쎄 아니나 다를까 엽전이 한가득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우와! 영달이는 이제 곧 부자가 될라나 보다.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오자 영달이는 곧 그 엽전을 주머니에 두둑히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마지막으로 해볼까나? 제가 해볼라요. 어금니를 꽉 깨문 채로 나서는 이는 다름 아닌 덕구였어요. 거짓말로 영달 애비 김씨에게 누명 씌운 대장장이 장씨의 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내 마지막 남은 항아리로 다가간 덕구는 곧 그 주둥이 가까이로 입을 가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어요. 난 이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장장이 아들 장덕구 올시다. 그러자 곧 보부상은 또 그 항아리를 들어올려 귀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었어요. 글쎄, 덕구는 요즘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보구나. 이 말을 들은 덕구는 속으로 뜨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덕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한번 살펴볼까나? 에구머니나. 곧이어 보부상이 뒤집어낸 항아리에선 아니 글쎄 지네를 비롯한 바퀴벌레와 곱등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아이들은 모두 혼비백산 뒤로 물러나거나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겁을 한 덕구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덕구는 아주 큰 거짓말을 해서 이제 집안에 벌레들이 들끓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에 울먹이던 덕구는 곧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한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보부상은 곧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네 죄를 좀 뉘우친 거는 같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실직고를 하려무나. 그럼 이런 벌레들도 다 제 집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릴 테니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도록 해라. 이 말을 들은 덕구는 마냥 고개를 조아리더니만 후다닥 집으로 내빼는 것이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영달과 그의 애비 김씨는 보부상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이리도 똑똑한 항아리가 있었다니 전 이제야 잠을 자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싶습니다. 이에 보부상은 풀밭에 벌레들을 던져버리더니 항아리를 챙기며 말을 이었어요. 뭐 은혜랄 것까지 있나요? 이 정도에서 저놈의 버릇이 고쳐졌다면 세상 천지 날뛰는 거짓말들은 진작 줄었어야 마땅할 텐데 말이오. 저런 고얀 녀석은 이런 정도에서 멈출 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부모를 따라 아주 끝까지 선생님을 괴롭힐지도 모른단 말이오. 이 보부상의 말에 다시 기운이 빠져버린 김씨였습니다. 허나 뭐 그런 놈 하나 요리하는 것이 어디 나한테 그리 큰 문제도 아니거니와 선생님도 복을 타고나셔서 그런지 나 같은 사람한테 아주 딱 도움받을 운명을 타고나신 것 같소이다. 그럼 내가 좋은 묘약 하나 던져놓고 갈 터이니 그 이후에도 본인 뜻대로 독야청청하시길 바라겠소. 하며 터벅터벅 어디론가 발길을 옮기는 보부상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 앞 장터에서 뵙겠소이다. 그 시간에 늦으시면 절대로 아니 돼요. 뒤돌아선 보부상의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이에 영달애비 김씨는 멀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제 시간에 장터에 나간 김씨와 그의 아들 영달은 장터 중앙에 앉은 보부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또 무슨 신기한 물건을 팔고 있는 건지 동네 사람들이 죄다 나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서 있던 대장장이 장씨와 그의 아들 덕구를 만난 김씨는 그간의 오해를 조금 풀 수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까지 장사를 해야겠소이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께는 내가 꼭 전하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말이오. 자, 그건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것이 어딨더라? 하며 장씨와 김씨에게 손짓하던 보부상은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병아리가 들어있는 상자인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든 병아리가 나중에 크면 제각각 알을 낳을 텐데 말이오. 이 중 하나는 황금알을 낳을 것이외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헌데 그 황금알은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모자라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이리로 와서들 하나씩 가져가시오. 그 말에 놀란 눈이 된 대장장이 장씨는 얼른 병아리 상자 하나를 받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아리 상자를 얼떨결에 받아드는 한의사 김씨였어요. 그리고 난 얼마 후 그 병아리들이 큰암탉이 되었을 즈음 그 첫 알을 품은 닭을 살피며 숨을 죽이는 김씨였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가 받았던 그 병아리가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컸을지. 하며 닭장 안에 손을 넣은 김씨가 보기 좋게 알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에이, 우린 아닌가 봐요, 아버지. 그냥 누런 평범한 알인데 말입니다. 맞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던 김씨가 받은 병아리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아니었어요. 이에 장씨가 사는 쪽을 바라보는 김씨였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만 그래. 황금알로 장씨네가 아주 큰 부자가 되겠구만. 하지만 장씨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닭의 알을 받아내고 보자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알일 뿐이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내가 그 병아리를 받아든 것이더냐? 아이고, 배 아파라. 그 김씨네가 곧 떼부자가 되겠구만 그래. 하염없이 한탄만 쏟아내는 장씨였건만 금세 나갔다 돌아온 그의 아들 덕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달이네도 그냥 평범한 알이 나왔다는디요? 아들의 말에 놀라는 장씨였어요. 그리고는 그 보부상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손에 쥔 알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망한 놈을 봤나? 쓸데없이 괜한 것에 기대를 하게 하다니. 내 이놈을 만나면 아주 다리몽댕이를 확 부러뜨려 버릴 테다. 하며 방으로 들어간 장씨였어요. 헌데 이를 본 아들 덕구는 잠시 땅을 내려보다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마을 어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는 인정사정 없이 외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 닭이 황금알을 낳았다. 진짜 황금알을 낳았다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얘기는 곧 온 동네와 이웃 고을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곧 먼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이 와중에 덕구는 또 자신의 죽어가던 개 순필이가 살아났다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목구멍에 뼈가 걸린 순필이가 숨이 멎을 뻔하던 그 순간 겨우 뱉어내 살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이 당시 순필이 옆에 있던 닭을 본 덕구가 또 말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닭이 낳은 황금알이 순필이를 살렸다. 그 황금알을 한 입에 쏙 하고 먹으니까 다 죽던 순필이가 정말로 되살아났다고. 우리 집 황금알은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사실 이 당시 임금은 중국에서 온 사신이 건넨 선물 중 뭘 잘못 먹은 공주가 시름시름 앓더니만은 급기야 의식까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임금은 곧 대신들을 불러 불같이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조차 딸을 못 고치고 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진 자를 불러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황금알을 냉큼 가져오도록 하라. 이 어명에 대장장이 장씨는 곧 임금님 앞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였어요. 이런 여차로 그 황금알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기에 놀란 장씨 부부는 아들 덕구를 불러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더냐? 우리 집 닭이 황금알을 낳고 그 알이 우리 집 개 순필이까지 살렸다니. 그러자 풀이 죽은 덕구가 쭈뼛쭈뼛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그냥 순필이랑 그 닭이 좀 친해 보여서. 아들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장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로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제 우린 큰 벌을 받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씨가 다 죽어가는 장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얼굴로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얘기는 들었소만 이젠 그 황금알로 이 나라의 공주까지 살리고 나면 정말 장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겠소이다. 네, 그런 집안경사의 축하를 드리러 왔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는 김씨의 모습에 잠시 어리 나간 장씨였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했는지 배시시 웃더니만 금세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고맙소 김시열은. 내 그 말 고이 간직하리다. 그럼 이리 말튼 것도 기회인데 어디 한번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소? 하며 내뱉는 말은 김씨도 함께 왕궁에 가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한양 한 번 못 가본 김씨였기에 한의사 김씨의 입장에선 너무도 꿈만 같은 부탁이었어요. 사실 장씨의 속셈은 어차피 벌을 받을지도 모를 거. 자신과 함께 간 김씨 또한 덩달아 벌 받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맘 편히 돌아간 김씨를 뒤로하고 장씨는 곧 연함은 금가루를 녹여 아래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뭘 해보고는 죽어야 쓰지 않겠나? 아이 황금알이 없다 하면 더 큰 욕을 봐야 쓸 것을. 이에 다음 날이 되어 금가루를 입힌 가짜 알을 든 장씨와 김씨는 결국 임금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가는 공주가 그 알을 깨먹도록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을 그 궁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장씨와 김씨였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왕은 장씨와 김씨를 불러 머리끝까지 오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너희 집 개까지 목숨을 살렸다던 그 만병통치약이 왜 내 딸한테는 듣질 않는 것이더냐? 그러자 장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도 분명 효과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찌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이때였습니다. 한 대신이 왕의 곁으로 가 뭐란 말을 속닥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대신이 물러나자 네 이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갖고 온 황금알이란 것을 내 신하들을 시켜 조사케 해놨거늘 그저 평범한 알에 금박을 입힌 걸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네 이놈, 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장씨를 끌고 나가라 외치는 왕이었어요. 이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쏟아내던 장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끌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 장씨를 바라보며 더 큰 호통을 치는 임금이었어요. 거짓말에는 약도 없다 했거늘 내 놈의 그 버릇은 평생토록 감옥에서 뉘우치도록 해야겠다. 당장 그 놈을 하옥시키도록 하라. 이 말에 장씨가 사라지자 임금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김씨였습니다. 어찌 내 놈도 할 말이 있다더냐? 저놈과 같이 온 이상 내 놈도 그 황금알이 거짓인 줄 알고 있던 것이렸다. 하지만 김씨는 그것이 가짜 황금알인지는 결코 몰랐으며 그간 장씨의 이웃으로 지낸 죄가 있다면 그 벌만큼은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씨는 임금님을 향해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요. 송구하오나 제가 감히 공주님을 고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요. 일전에 그 황금알을 들여갈 때에 먼 발치에서나마 유심히 공주의 안색을 살피던 김씨였어요. 하지만 임금의 불같은 성화는 사그라들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 거짓말에 도같은 자를 이웃으로 두고도 함께 작당을 한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딸을 살리려 드느냐? 그런 거짓말이 이 순간에도 통할 줄 아느냐? 임금의 불호령에 김씨는 다시 납죽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근처에 있던 한 대신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밑조사를 하여 진상을 알아본 바, 저자는 오랜 기간 약방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술에도 능한 터
한의원까지 개설하면서 마을에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소문이 자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요. 근데 무엇보다 자신의 속과 겉이 똑같기로 유명하여 무엇에든 진실된 마음 하나로 임하는 자라 마을 사람들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하옵니다. 저자의 말이 아주 비어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옵니다. 잠시 동안 나이 많은 대신의 말을 경청하던 임금은 굳게 닫았던 입을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좋다. 내 너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터이니 만일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을 시엔 내 더 큰 벌을 내릴 테니 그리 알 거라. 하고는 신하를 불러 김씨를 일으켜 세우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있는 방 안으로 안내를 받은 김씨는 곧 자신의 침술통을 꺼내 공주의 맥을 짚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침을 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경 정도가 흐른 직후였을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신음소리를 내던 공주가 눈을 딱 하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임금과 궁녀들은 하나같이 탄성을 내지르는 것이었어요. 결국 공주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던 임금은 김씨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멀쩡해진 공주가 김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후 김씨는 결국 큰 상을 하사받고 군마의 호위 아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네, 너의 진실됨을 익히 알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큰 과오였거늘. 그만큼 네가 행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네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위대한 의술이었거늘. 비록 만병통치약이라는 황금알을 보진 못했지만 내 그보다 더 값지고 신기한 김율 자네의 됨됨이에 탄복해 마지 않는도다. 내 이 마음을 빌어 평생 동안 먹고 써도 모자름이 없도록 자네 가문의 3대에 걸친 큰 상을 내릴 터이니 이 사실을 만방에 알려 모두가 김율을 칭송하고 받들도록 하라. 집으로 온 김씨가 이러한 임금님의 뜻을 전하자 그의 아내와 아들 영달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가난에서 이제야 벗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도무지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던 아내는 자신의 볼까지 꼬집어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던 김씨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신비한 보부상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장씨의 가족은 어찌 되었냐고요? 장씨가 평생토록 옥살이를 해야 하는 동안 장씨의 아내와 그의 아들 덕구는 자신의 마을에서 숨만 죽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헌데 그러기도 잠시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황금알을 낳는 닭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만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황금알을 빼앗으려 난동을 부리는 이들로 장씨의 집은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기 내가 꼭 그 황금알이 필요하단 말이오. 어이 장씨 부인, 그 안에 있으면 나부터 좀 고쳐달란 말이오. 아니 나부터요. 여기 나부터 좀 고쳐주시오. 이에 깊은 밤 야반도주하듯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덕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장씨의 아내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소식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마을은 이제 거짓말로 뜬 소문 하나 없이 진정한 평안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또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그의 진실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때마다 동구바까지 줄을 섰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일삼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 응당의 벌을 받게 된다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동안 거짓말과 높은 담을 쌓아두시면서
그 솔직한 마음을 용케 알고 찾아오는 큰 복과 마주하시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고마워요.